대표 유형 4번 확률의 곱셈 정리 첫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호회는 남성 7명, 여성 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동호회에서 한 사람씩 차례로 2명의 운영자를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얘는 차례대로 한 명씩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뽑을 때는 총 15명 중에 여성 8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확률은 15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뽑을 때는 한 명이 이미 뽑혔으니까 나머지 14명 중에 그 다음에 또다시 여성이 뽑혀야 되니까 여성 한 명 뽑혔죠? 그러면 나머지 7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이 뽑힐 확률 14분의 7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도대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정리를 해보는 거야.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뽑힌 사람이 여성인 사건을 각각 A, B라고 하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확률 P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냐 하면 확률 B인데 언제? 기분 A일 때. 이미 첫 번째에서 여성이 대표로 뽑혔을 때 두 번째에 또다시 여성이 뽑힐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바로 PA교B가 되는 거지. 즉 첫 번째도 여성이 뽑히고 그리고 and 두 번째도 여성이 뽑힐 확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 둘 다 남성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처음에 15명 중에 남성이 뽑혀야 되니까 남성 7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한 명이 뽑혀서 나갔으니까 이제 14명이 남았고 그 중에 남아있는 남성이 이제 6명이죠? 6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2번 문제의 답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야? 얘는 이게 뭐냐면 PA의 여사건인 거야. 즉 첫 번째에서 여성이 뽑히지 않을 확률. 여성이 안 뽑혔다면 남성이 뽑힌 거니까 그냥 여사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확률일까? 얘는 결국 요 확률은 P의 자, 두 번째에서 여성이 뽑히지 않을 확률. 언제? 첫 번째에서 여성이 뽑히지 않았을 때. 여성이 뽑히지 않았다는 건 곧 남성이 뽑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에서도 여성이 뽑히지 않고 and 두 번째에서도 여성이 뽑히지 않을 확률. 즉 둘 다 남성이 뽑힐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왜 이 문제가 확률의 곱셈 정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뽑힌 2명이 남성, 여성 각각 1명일 때 그랬단 말이야. 자,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 남성이 뽑히고 두 번째에 여성이 뽑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에 여성이 뽑히고 두 번째에 남성이 뽑힐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P의 A 교 B 여집합과 더하기 P의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 교 B. 요거 두 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하면 이건 좀 그지?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여성 2명만 뽑힐 확률과 남성 2명만 뽑힐 확률을 구해냈잖아. 아 그러면 남성 1명, 여성 1명이 뽑힌다라는 건 1에서 그쵸? 여성만 2명이 뽑힐 확률 15분의 4와 그지? 그 다음 남성만 2명이 뽑힐 확률 5분의 1을 빼주기만 하면 여성 1명, 남성 1명이 뽑힐 확률이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 확률을 구해도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1번, 2번에서 이 확률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왜 또 계산하고 있냐고. 그죠? 이 결과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1 빼기 자 15분의 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8.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모양과 크기가 같은 13개의 빵 중에서 6개는 단팥빵이고요. 7개는 슈크림빵입니다. 혜경이와 현경이의 순서로 빵을 한 개씩 먹을 때 혜경이는 단팥이 들어있는 빵을 먹고 현경이는 슈크림이 들어있는 빵을 먹을 확률. 간단하죠? 총 13개 중에 혜경이가 먼저 단팥빵을 선택해야 되니까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12개의 빵 중에서 현경이는 슈크림빵을 먹어야 되니까 7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뭐냐면
첫 번째의 혜경이가 단팥빵을 선택할 확률이고요. 이 확률은 혜경이가 첫 번째 단팥빵을 선택했을 때 두 번째 현경이가 슈크림빵을 선택할 확률.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26분의 7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됐지?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상자에는 딸기맛 사탕 6개와 포도맛 사탕 9개가 들어있다. 두 사람 A와 B가 이 순서대로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사탕을 각각 한 번씩 꺼낼 때 A가 딸기맛 사탕을 꺼내고 B가 포도맛 사탕을 꺼낼 확률을 P라고 한다면 70P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지금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먼저 딸기맛 사탕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6개. 그 다음 나머지 14개 중에 B가 누굴 꺼내내야 돼? 포도맛 사탕 9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꼭 사건을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 C라는 사건이 A가 딸기맛 사탕을 선택할 사건, 그 다음 D라는 사건이 B가 포도맛을 선택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라고? 요 확률은 P의 C가 되는 거고 요 확률은 P의 D 기분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결국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얘는 P의 C and D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3, 5, 그 다음에 2, 3, 2,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라는 놈이 결국은 35분의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70P라는 놈은 35 여기다 70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되면서 결국 18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359번 볼까요? N개의 제품 중 불량품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씩 2개의 제품을 뽑아 검사할 때 두 번째 제품만 불량일 확률이 95분의 16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봐. N개 중에서 첫 번째는 불량품이 아닌 N-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N-1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뭐고 얘는 뭐기 때문에 이 확률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설명드렸으니까 위에서 많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의 n-1분의 4의 n-4라는 놈이 95분의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4하고 16은 약분되겠죠? 크로스로 곱합니다. 그럼 얘는 95n 빼기 4 곱하기 95가 4n 제곱 빼기 얼마? 4n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4n 제곱 빼기 99n이 되고요. 플러스 4 곱하기 95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 이제 99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4하고 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나누면 될까? 19와 20 이러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얘가 4, 5, 20에 4, 8에 4, 9, 36이니까 380이거든. 그럼 20 곱하기 19가 380이니까 자,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얘는 19 나오고 얘는 80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99가 나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4n-19와 그 다음에 n-20은 이꼴 0 이렇게 되는데 n은 개수잖아. 그죠? 그러면 뭐 4분의 19개 이런 건 안 되겠죠. n은 정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n은 얼마구나. 20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유형 볼까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이고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입니다. 그지?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하여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는데 이들 1000명 중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봐.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 중에서 진단을 암이고 암이 아니다 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 암에 걸렸을 때 이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암에 걸린 400명 중에 암으로 진단받은 건 몇 명이냐 하면 98%니까 48에 32, 49, 36 해서 392명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거고요.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받을 명수는 8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00명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도 진단은 암이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고 암이 아니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2%니까 이 중에 실제 암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명수는 622, 6954, 55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48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보자. 이들 1000명 중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건 이거잖아. 그럼 끝났죠. 그래서 그냥 1000명 중에 몇 명을 보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죠? 그러면 400 얼마가 되는 겁니까? 440명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찍찍 약분하고 나면 결국 얘는 얼마? 0.44. 그치? 뭐 혹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50분의 22, 25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의 무슨 곱셈 정리 이런 개념 정확히 몰라도요. 문제 푸는 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택하는 사건을 A고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사건을 E라고 한다면 암에 걸린 사람을 택하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A와 E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PA, 즉 암에 걸린 사람을 택할 확률은 1000분의 400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00분의 400인 거고요. 그쵸? 그 중에서 봐. 이게 결국은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 중에 실제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니까 그게 바로 어떤 확률이야? 이 확률입니다. 이 확률. 그죠?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98%라는 게 바로 요 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98이 그대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1000분의 392가 되는데 야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400명 중에 98%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00분의 98 곱해준 392명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뭐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택하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A의 여사건과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사건 E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선택할 확률 600명 있죠. 그래서 1000분의 6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치? 암에 걸렸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2%니까 예,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즉 이 조건부 확률은 1 빼기 100분의 9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P의 A의 여사건에 E의 여사건, 사실은 이게 주어진 겁니다. 이 확률이 지금 0.92라는 거지. 근데 여길 보세요. 이 부분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P의 E 기분 A의 여집합, 이놈이
1 빼기 P의 2의 여사건 기분 A의 여사건 요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런가 이게 맞나를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놈은 P의 A의 여사건 분의 P의 E와 A의 여사건의 교집합으로 우리가 볼 수가 교사건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가 되냐면 PA 여사건 분의 당연히 P의 E의 여사건과 A의 여사건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둘을 더해서 1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 진짜로 그런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거 보세요. 얘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까? 요놈이 이제 S가 되고요. E와 A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E와 A의 여사건이라는 건 어딜 얘기하는 거야? 그거의 교사건, 그죠? 이라는 것은 E에서 A를 뺀 나머지니까 어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냐면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하면 요놈은 A와 누구의 E의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요놈이. 그지? 그럼 요놈이 나타내는 영역은 어디인지 보면요. 요놈이 결국 요놈이 되는 건데 요놈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을 다 나타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바깥이 전부 다 쟤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될지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이 녹색의 확률과 녹색 영역의 확률과 그 다음에 보라색 영역의 확률을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나와요. 그럼 분모가 A의 여사건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 되는 거 맞더라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또 그죠? 조건부 확률에서도 주어진 기분이란 상황이 똑같다면 여기 2와 2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계산하면 1000분의 48인데 이 48도 결국은 600명 중에 암으로 진단하는 게 92%니까 552명이 그렇게 진단을 받을 거고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으로 진단받는 건 48명이 그럴 거다.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줘서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근데 괜히 해석 자체를 어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문제만 푼 때는요. 곱셈 정리고 뭐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었듯이 몇 명이 해당될까? 이것만 갖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봐.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다음날에 비가 내릴 확률이 0.3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은 다음날 비가 내릴 확률은 0.4입니다.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비가 내린 다음날 비가 내리는 것은 얼마라고? 0.3이래. 그러면 비가 내린 다음날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맑다고 해볼까 우리가? 맑을 확률. 이것만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긴 0.7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전날 비가 왔을 때 이미 주어졌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맑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3이라면 이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맑고 올 확률. 그럼 비가 왔을 때 맑을 확률 요 둘을 더해서 1이 돼야 된다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았대. 그럼 맑았다고 그러자. 그지? 그 다음날에 비가 내릴 확률은 0.4다 이거야. 그러면 맑은 다음에 또다시 맑을 확률은 0.6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금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일요일에도 비가 와야 돼. 그러면 금, 토, 일이니까 여기 비가 왔으면 여기도 비가 와야 돼. 그럼 끝났지. 비비비거나 비막비거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비비일 확률은 B 다음에 B 0.3에다가 또다시 B 다음에 B니까 0.3에서 0.09가 되는 거고요. 비막비면은 B 다음에 맑을 확률은 0.7이고 맑은 다음에 B가 올 확률은 0.4니까 얘는 얼마? 0.28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끝났네. 0.37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